1강. 나는 왜 28년 동안 깡통만 찼을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웃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승구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광봉아, 이제 나도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자. 주식은 쉬워. 오르는 종목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르는 종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승구님은 친구가 추천한 종목을 샀습니다. 주식을 사고 나니 휴대전화만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합니다. 아침에도 확인, 점심에도 확인, 퇴근하면서도 확인, 자기 전에도 확인, 잠에서 깨서도 확인. 그 모습을 본 가족이 묻습니다. 아버지, 주식을 하세요? 승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주식이 나를 하고 있다. 며칠 후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마이너스 5%. 승구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금방 오를 거야. 다음 날 마이너스 10%. 이번에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이너스 20%. 승구님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상하다. 남들은 돈을 번다는데 왜 나만 이러지? 사실 문제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야 승구님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28년을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강의가 그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음 번 작은 수익이 왜 가장 위험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합 2강. 첫 수익이 가장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음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승구님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서는 손실을 봤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종목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플러스 5%. 승구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광봉아, 봤지? 내 눈이 정확하잖아. 다음 날 플러스 8%. 승구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감을 잡았어. 주식은 정말 쉽네.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종목 하나 알려줄까? 이번에는 진짜다. 며칠 후 승구님은 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르겠지? 하지만 주식시장은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이너스 4%. 승구님은 말했습니다. 내일 오르면 되지. 다음 날 마이너스 9%.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할 거야. 그리고 며칠 후 마이너스 18%.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번 돈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한 번의 성공으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성공이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고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구님도 그 작은 성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8년 깡통 투자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번의 수익은 한 번의 실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오랫동안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찍으면 다 오른다. 그 위험한 착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강) 내가 찍으면 다 오른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한두 번 성공하면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승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 수익을 경험한 뒤 승구님의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감이 왔어. 차트가 다 보인다. 친구가 묻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 종목을 샀어? 승구님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설명해도 넌 몰라. 이건 고수들만 보이는 자리야. 그 말을 듣던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승구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주가는 정말 올랐습니다. 플러스 6%. 승구님은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내 촉은 틀리지 않아.
그날부터 종목을 고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기업은 보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보지 않았습니다. 차트도 대충 훑어봤습니다. 오직 느낌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산 종목은 매수하자마자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 잠깐 쉬어가는 거야. 다음날 마이너스 11%. 세력이 흔드는 거야. 며칠 후 마이너스 22%. 그제야 승구님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이번에는 왜 안 맞지? 사실 그동안 맞았던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의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느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공부하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원칙을 세운 뒤 행동합니다. 승구님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원칙은 오래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구 추천주를 믿었다가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랍 4강. 친구 추천주를 믿은 데가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다 보면 꼭 한번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번 종목은 진짜야. 내부 정보래. 이번에는 무조건 간대. 승구님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를 믿어. 이번에는 2배 간다. 승구님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정말 오르면 나만 못 버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구님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수한 첫날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플러스 3%. 친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역시 네 말이 맞았네. 친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하지만 기쁨은 딱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마이너스 6%. 승구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떨어지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세력이 흔드는 거야.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마이너스 12%.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겨우 통화가 되었습니다. 승구님이 물었습니다. 너 아직 가지고 있지? 친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난 며칠 전에 팔았어. 순간 승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것은 종목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추천으로 산 주식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왜 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을 갖고 산 기업은 조정이 와도 이유를 알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친구는 손실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자신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한가를 보고 흥분한 날이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5강. 상한가를 보고 흥분한 날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상한가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승구님이 휴대전화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광봉아, 이 종목 봐. 상한가 같잖아. 눈이 반짝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도 사야겠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승구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내일도 상한가야. 이번에는 다르다. 결국 승구님은 급하게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주가는 잠시 더 올랐습니다. 승구님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돈 버는 거야. 하지만 잠시 후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빠르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였던 수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승구님은 당황했습니다. 왜? 상한가 같던 종목인데? 다음 날 마이너스 12%. 승구님은 차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 자리는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력이 팔아도 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상한가를 봤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있다면 오히려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올랐는지, 기업의 가치가 정말 달라졌는지 차분히 확인합니다. 승구님은 그날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흥분해서 누른 매수 버튼은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상한가는 결과입니다. 투자는 그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6강에선 달콤하지만 무서운 유혹, 신용거래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강, 신용이라는 달콤한 유혹.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투자자들의 계좌를 무너뜨린 한 단어입니다. 바로 신용. 어느 날 증권사 직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신용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승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좋은데? 처음에는 조금만 사용했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승구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돈은 크게 벌어야지. 며칠 뒤 신용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이번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 종목은 확실해. 하지만 주식시장은 승구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수한 다음날 마이너스 4%. 괜찮아? 내일 오를 거야. 다음날 마이너스 8%.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증권사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담보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님은 처음 보는 문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또 하락했습니다. 그제야 승구님은 깨달았습니다. 신용은 수익도 크게 만들지만 손실은 더 빠르게 키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내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용은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수들이 말합니다. 좋은 기업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을 쓰면 기다릴 여유가 사라집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돈을 빌려 투자하기보다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타기의 늪, 평균 단가만 믿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7강, 물타기만 하면 본전이 올까?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술, 바로 물타기입니다. 어느 날 승구님이 휴대전화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사면 평균 단가가 내려가잖아. 옆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또 사려고? 승구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식은 평균 단가 싸움이야. 평균 단가만 낮추면 본전은 금방 와. 그렇게 첫 번째 물타기를 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오르면 본전이다. 하지만 주식은 또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8%. 승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더 싸게 살 기회잖아. 두 번째 물타기. 며칠 뒤 주가는 또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0%. 승구님은 이번에도 웃었습니다. 세 번째 물타기 하면 끝이야. 하지만 끝난 것은 주가가 아니라 현금이었습니다. 계좌에는 더 이상 물을 탈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승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계속 떨어지는 거지? 사실 주가는 승구님을 괴롭히려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했거나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거나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하는 물타기는 투자가 아니라 희망을 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타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시장 전체의 조정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 계획된 추가 매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본전만 바라보며 계속 사는 것은 가장 위험한 물타기입니다. 승구님은 평균 단가는 낮췄습니다. 하지만 계좌 잔고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평균 단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기업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절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 8강, 손절은 내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바로 손절입니다. 어느 날 아침 승구님이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12%. 승구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내일 손절하지. 다음 날 계좌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18%. 승구님은 또 말했습니다. 여기서 팔면
너무 억울하잖아.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계좌는 마이너스 30%. 이번에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어때? 승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팔면 진짜 손실이잖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팔아도 손실은 이미 난 거야. 승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주가는 또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5%. 그제야 승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지만 주식시장은 승구님의 본전 가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기업의 가치와 수급의 흐름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손절은 실패를 인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손절해야 하는지 미리 원칙을 정해놓습니다. 승구님은 손절을 미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손절을 늦출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지고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좌를 열기가 무서웠던 아침이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좌를 열기가 무서웠던 아침.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구님이 가장 싫어했던 아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아침 8시만 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주식창을 먼저 열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까? 기분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휴대전화를 들기가 싫었습니다. 계좌를 보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용기를 내 계좌를 열었습니다. 주가는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승구님은 말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승구님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제 안 팔았는데? 오늘도 떨어졌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그날도 회사에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퇴근길에도 확인, 집에 와서도 확인, 새벽에 잠에서 깨서도 확인. 하지만 계좌를 자주 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는 계좌를 하루에도 수십 번 보는 투자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원칙을 세우고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입니다. 승구님은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좌를 걱정하기 전에 기업을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차트를 걱정하기 전에 시장의 흐름을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계좌를 자주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1부 마지막 이야기, 첫 번째 깡통이 만들어진 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강, 첫 번째 깡통이 만들어진 날.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드디어 1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구님의 첫 번째 깡통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날도 승구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그동안 잃은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어 희망은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0%. 승구님은 차마 손절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본전은 오겠지.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좌를 열어본 승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좌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승구님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투자했구나. 그날 이후 승구님은 오랫동안 주식이 무서웠습니다. 차트를 보기 싫었습니다. 증권사 문자만 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승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한 것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투자, 조급한 마음, 한 번에 만회하려는 욕심, 원칙 없는 매매,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깡통은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배우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원칙 없는 투자와 끝없는 욕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신용, 미수, 몰빵, 상한가 추격, 더 큰 실패와 그 속에서 배운 더 큰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승구님의 28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시리즈를 통해 28년을 10시간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